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우만 내리면 반복돼 온 지하 공간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범람한 강물이 유입되면서 완전히 침수됐던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지금까지 9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일 기자입니다. 폭우로 급격히 불어난 물에 청주 미호강 제방이 터집니다. 곧바로 지대가 낮은 바로 옆 지하차도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가고 불과 몇 분 만에 지하차도는 물에 잠겨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지하차도에 들어섰다 20대 가까운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지하차도 입구에서 3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급류에 나오지 못하고 난간에 매달려 있던 9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 천장까지 가득 찬 물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실종자 11명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밤새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희망을 가져야죠. 네,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배수 작업을 해도 물이 다시 들어와 수색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미호강에 범람한 물을 막고 밤새 배수 작업을 통해 사고 발생 21시간 만인 오전 6시쯤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들은 버스 안 승객 5명을 시작으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차도 내 수위가 낮아지자마자 뻘에 갇힌 차량을 빼냈고 나머지 3명 실종자는 차량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금일 중으로 수습을 마무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실종자는 모두 11명으로 아직 2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하차도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움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애타는 기다림에도 하나 둘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안타까운 소식도 늘고 있는데요. 여전히 기적을 바라며 기다리는 가족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아들을 찾아 한 걸음에 달려온 노부부. 치과 의사 아들은 여전히 어두운 지하차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떨어져 살면서 매일 30분 넘게 부모와 통화하던 든든한 아들.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보려 해도 무너지는 마음을 버텨낼 수는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죠. 아주 희망을 많이 놔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떠나질 못하고 그 자리를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 작업을 지켜보며 발만 구를 수밖에 없던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이 옮겨진 인근 청주의 병원에 모였습니다. 구급차가 들어설 때마다 다가갔다 돌아서기를 반복합니다. 딸의 생사를 확인할 길 없는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지하차도 안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장모. 제가 사이니까 지금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지. 아내 처남은 엄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죠. 아파트 청소일을 위해 새벽 시간 하필 그 버스를 타야만 했던 어머니. 통제된 도로를 피해 우회하다 예상치 못한 물살에 갇혀버린 버스기사. 처남을 공공기관 입사 필기시험장에 데려다주다 홀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이제 2달 된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왔다지만 제대로 통제만 됐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참사. 여전히 혹시나 하는 기적을 포기할 수 없는 가족들은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처지입니다. 저희 너무 궁금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기다리고 직접 상황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충청북도는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부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예상을 넘어선 집중호우에 제대로 된 대비조차 없었던 참사 현장. 하늘에서 본 현장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헬기를 타고 유독 피해가 컸던 지역들을 돌아봤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갑작스런 침수로 20대 가까운 차량이 꼼짝없이 갇혀버린 충북 청주의 궁평 제2 지하차도.
펌프차가 계속해서 거센 물줄기를 뿜어내지만 지하차도 안쪽엔 여전히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도로 바닥은 온통 진흙에 뒤덮였습니다. 물에 잠긴 지 만 하루가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낸 대형 트레일러. 흙탕물을 뒤집어 쓴 모습에서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하차도 내부까지는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시간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천이 넘쳐 휩쓸고 간 주변의 마을. 물 위로 보이는 건 전신주와 지붕뿐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맥없이 무너져 내렸고 농막이 있던 곳은 웅덩이가 돼버렸습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도 모두 휩쓸리거나 잠겨 사라졌습니다. 사방이 물로 막힌 축사에는 미처 나오지 못한 소들만이 갇혀 있습니다. 무너진 제방, 칼로 자른 듯 끊긴 도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버려두고 간 차량들, 얼마나 급박했을지 당시의 위기를 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공장들은 짐을 옮길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무너지고 파손된 건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전국에서 400건이 넘습니다. 축구장 면적 2만여 개가 넘는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람과 침수 그리고 산사태까지 주말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고 복구까지 막대한 희생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번에는 경북 지역 비 피해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19명의 사망자와 8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실종자 8명이 몰려있는 예천에는 소방과 군인 2,900여 명이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 중인데요. 마을이 흙더미에 완전히 뒤덮이면서 곳곳이 뻘밭으로 변해 수색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경철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거대한 나무 기둥이 뿌리째 뽑혀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산 중턱에서부터 휩쓸고 내려온 토사가 마을 전체를 덮쳤습니다. 자동차가 진흙에 파묻힌 건 물론이고 집 여러 채가 파손돼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조당국은 날이 밝자 실종자가 있는 예천 지역 5개 마을에 소방과 군인 등 2,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도 인명 구조견 10마리와 드론 5대를 동원해 정밀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을 헤쳐야 하고 일일이 탐침봉으로 찔러가며 수색해야 하는 탓에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토사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야말로 뻘이기 때문에 나뭇가지인지 사람인지 그 형체를 분간하는데도 상당한 신경을 곤두세워서. 주민들도 수색 작업에 손을 보태보지만 가족같이 수십 년 함께한 이웃을 잃은 침통함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동네 분위기 뭐 말할 수 없지 뭐 지금 뭐 죽을 지경이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모르니까 애만 태우고 있는 거지. 예천군 은풍면에선 운전자 등 3명이 탑승한 차량 2대가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확인돼 수색 범위가 인근 하천까지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2명이 숨진 문경으로 가봤습니다. 사흘간 500mm 가까운 물폭탄에 삼북과 동로 2개면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완전 그냥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거는 뭐 복구는 그냥 응급조치로 임시로 조금 하는 거고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뭐 많이 나와가지고 4명의 사망자가 나온 봉화는 복구 작업이 겨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서 이웃들이 건넨 생필품으로 기약 없는 피난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싹 그냥 밀고 갔어요. 예. 옷도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 다들 이렇게 옷 같은 거 다 챙겨주셨거든요. 다시 집중호우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산사태 공포가 커지면서 경북에선 1,000세대 1,500여 명의 주민이 체육관과 마을 회관으로 몸을 피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귀국 일정을 연기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와 인도적 지원, 재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야당에선 집중호우가 예고됐는데 귀국 일정까지 미룬 건 아쉬웠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가 마린스키 궁에서 만났습니다.
비행기, 기차, 차량으로 왕복 27시간이 걸리는 여정 끝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은 강력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비살상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1억 5천만 달러, 1,9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Можу з радістю констатувати, що вже виконується домовленість про передачу транспорту і техніки спеціального призначення, в тому числі машин для розмінування. 수해 상황으로 방문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제가 아니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방문 기회가 없을 것처럼 보였다면서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은혜 홍보수석은 순방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수해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두고 여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선보일 기회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주말이 집중호우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 있었는데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방문한 것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귀국길에 올라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